Tony Go TV. 안녕하세요, 톤입니다. 베네룩스, 프랑스, 독일, 서유럽 5개국 10일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민 끝에 상품을 신청하시고 정작 여행을 오셔서는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패키지를 원하시는 분들, 알아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베네룩스, 프랑스, 독일 상품은 어떻게 일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프랑크푸르트인 파리아웃의 아시아나항공 상품입니다. 10일 일정으로 5개국 12군데 도시를 둘러본 상품입니다. 첫째 날 1일째입니다. 11시 출발 오제트 541편 인천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비행편으로 비행시간은 1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 약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여행사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시에 미팅을 하고 개별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서 짐을 붙인 후 11시에 출발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11시간 50분 정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현지 시간 오후 3시경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출입국 수속과 함께 짐을 찾은 후 버스를 미팅하고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광장, 레머 광장 투어를 위해 시청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통 유럽 여행 프랑크푸르트로 저녁에 도착하는 경우는 저녁 식사가 내리기 전 2시간 전쯤에 제공되는 기내식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의 같은 경우는 첫날 도착 저녁 식사가 자유식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유식이라고 하면 정해진 식당에서 같이 정해진 메뉴를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 드실 수 있도록 식사비를 제공해 드리는 식사입니다. 그러면 현지 투어지에서 원하시는 음식을 원하시는 때에 사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여러 가지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투어 진행상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로 인해서 식사비는 제공이 되나 식사를 사드실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사드시지 못하고 호텔에 들어가셔서 다음날 아침 조식을 드시기 전까지 시장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동 중에 휴게소에 들리셨을 때 드실 만한 거를 사 두시거나 한국에서 오실 때 미리 약간의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오시면 호텔 체크인 후 요기를 하시기에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레머 광장까지 약 30분가량 이동한 후에 광장에서 설명 후 40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투어 후 출발해서 2시간 정도 이동 후 다음날 여행지인 로텐부르크 근처 호텔로 가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입니다. 둘째 날은 로텐부르크,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스트라스부르, 콜마르 투어 후 숙소는 메츠로 이동해서 숙박하는 일정입니다. 이날은 세 지역을 보시고 호텔까지 이동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호텔 지역까지 합하면 네 군데 지역이 됩니다. 투어도 하고 이동도 길게 하는 바쁜 날이네요. 6시 모닝콜, 7시 식사를 하시고 8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텐부르크로 도착을 해서 약 1시간가량의 투어 시간 동안 구시가지를 걸어 성야곱교회, 구시가지 시청사, 시청사 광장, 시의회 연회관에 있는 시계탑 등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브루크 가르덴, 십달 성문 등 다니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시간이 맞는다면 매시 정시에 30년 전쟁 때 로텐부르크의 마을을 구한 시장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계탑의 인형쇼를 볼 수 있습니다. 로텐부르크 투어가 끝나고 출발을 해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까지는 약 3시간 반가량 소요가 되었고요. 도착을 해서 먼저 뿌띠프랑스 마을 주변을 둘러보면서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둘러보고, 그리고 콜마르로 이동을 또 1시간 정도 해서 콜마르에서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숙소인 메츠까지 또 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일정으로, 이날은 이동이 많고 투어지도 많고 아주 바쁜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콜마르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 있었는데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이날은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바삐 움직여야 됐다라는 점이 아쉬웠던 2일째 일정이었습니다. 3일째 일정입니다. 3일째는 베네룩스 3국 중 첫 번째로 룩셈부르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다시 독일로 가서 독일 몽샤우 그리고 쾰른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7시 식사를 하고 8시 출발을 해서 호텔에서 약 1시간 가량 이동한 다음에 룩셈부르크에 도착을 하였고, 룩셈부르크 노트르담 대성당, 아돌프 다리, 시청사 광장 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자유식으로 독일 몽샤우로 가서 투어 및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몽샤우에서 자유식 시간도 가지기 위해서 1시간 반가량의 시간을 가진 후 출발해서 독일 쾰른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유식이 있는 그러한 투어지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식사를 먼저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자유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고 난 다음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이는 시간까지 시간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자유식이 있고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식사를 먼저 해결하시고 남는 시간 동안 투어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몽샤우에서 출발해서 쾰른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쾰른 도착 후 쾰른 대성당 및 시가지를 돌아본 후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쾰른은 대성당과 쾰른 중앙역을 중심으로 도심의 시가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당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들이나 옷가게, 그리고 레고샵 등 시가지를 구경하는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샵을 쇼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장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구경하시기가, 시가지를 구경하시기가 좋으신데요. 단 일요일이나 휴일과 겹치면 음식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매장들이 문을 닫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문을 닫더라도 쾰른 중앙역 안의 매장들은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휴일에 가셔서 로드샵의 매장들이 문을 닫았다면 쾰른 중앙역에 있는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자유시간을 가지고 저녁 식사는 앞쪽에 쾰른 대성당 근처에 중식당 가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호텔로 들어가서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일째입니다. 4일째는 네덜란드를 돌아보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쾰른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고요. 쾰른에서 암스테르담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먼저 암스테르담 다이아몬드 샵을 가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였고요. 이후 암스테르담 담광장 그리고 왕궁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관광 암스테르담
운하 투어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간을 가진 뒤 점심 식사를 하고 네덜란드의 두 번째 투어지인 풍차마을 잔세스칸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잔세스칸스까지는 약 2~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날은 연말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막힘 정도, 차량의 트래픽이 굉장히 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담광장 및 담락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히는,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붐비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잔세스칸스 역시 굉장히 많은 연말 관광객들로 인해서 굉장히 붐볐고요. 그래서 평소에 한적한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투어지를 갈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유럽은 해가 일찍 진다는 것이죠. 자, 이날 잔세스칸스도 오후 4시 30분경 해가 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겨울에는 적어도 5시 이전에는 가셔야 풍차의 경치를 잘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잔세스칸스를 오후에 갈 경우에는 그런 기념품 가게라든지 치즈 상점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5시 정도부터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시 30분 정도에는 가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잔세스칸스까지 네덜란드 투어를 한 다음에 근거리 20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4일째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일째 일정입니다. 5일째는 베네룩스 3국의 마지막 나라 벨기에를 보는 일정입니다. 브리에, 겐트, 브리셀 이렇게 세 도시를 둘러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전체적으로 벨기에를 투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연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붐비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지에서 사건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도시 벨기에 브리에로 이동을 하였고요. 브리에까지는 약 3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버스 하차장에서 시작해서 마르크트 광장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로 걸어가면서 브리에의 전체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트 광장에 도착을 해서 먼저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과 함께 마차를 타시는 분들은 마차를 타셔서 브리에 구시가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두 번째 도시 겐트를 들렸습니다. 겐트 역시 한 바퀴 돌아보면서 성 바프 성당, 성 니콜라스 성당, 그리고 종탑 등을 보고 그래피티 골목 등을 보면서 1시간 정도 돌아보고 다시 브리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고요. 도착을 해서 그랑플라스 광장을 지나 오줌사계 동상으로 가면서 그랑플라스 광장과 오줌사계 동상을 보고, 그리고 브리셀의 유명한 와플 가게라든지 유명한 초콜릿 가게를 개별적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초콜릿 쇼핑을 마치고 난 다음에 광장에서의 약간의 자유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로는 브리셀에서 유명한 홍합 요리를 먹었네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7시경에 버스를 타고 브리셀 근교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여 2019년도 한 해가 브리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당 근처에는 상인회에서 세운 오줌 싸개 소녀 동상도 있으니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6일째 일정입니다. 6일째는 벨기에에서 떠나서 이제 파리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호텔에서 파리까지는 3시간 정도 이동 시간이 걸렸고요. 파리에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한식으로 한 다음에 파리 시가지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선문을 비롯해 콩코드 광장,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 에펠탑, 그리고 유럽의 3대 야경 중의 하나인 세느강 유람선 등 전체적인 파리 시내 관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파리 북부 투어를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날 파리시의 투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쁘게 빨리빨리 다 하지 않고 북부 투어를 1박 2일 다녀온 다음에 마지막 아웃하는 날 우리가 파리에서 또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그러한 파리 시가지 투어 날이 되었네요. 7일째 일정입니다. 7일째는 파리에서 근교 오베르 시르 와즈, 그리고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옹플레르, 도빌, 그리고 캉으로 가서 자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호텔에서 출발해 오베르 시르와즈까지 4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베르 시르와즈는 고흐가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던 도시로서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 고흐의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흐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오베르시르와즈를 둘러보면서 고흐가 머무면서 그림을 그렸던 곳에는 다 안내와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무덤까지, 그리고 고흐가 묵었던 하숙집, 라브 여인숙도 보실 수 있는 오베르 시르 와즈입니다. 오베르 시르 와즈를 보시고 출발해서 파리 북부로 올라갑니다. 옹플레르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였고요. 식사 메뉴는 대구 생선 요리를 먹었네요. 옹플레르에서 시간을 가진 다음 영화 남과 여의 배경이 되었던 도빌로 가서 해변가를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몽생미셸을 가기 위해 몽생미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깡이라는 도시로 가셔가지고 저녁을 먹고 숙박을 하였습니다. 8일째 일정입니다. 8일째는 몽생미셸을 보고 파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호텔에서 출발해 몽생미셸까지 약 2시간가량 더 이동을 하셨고요. 몽생미셸 도착 지점에 내려서 우리 투어버스가 아닌 몽생미셸 셔틀버스를 갈아타고 몽생미셸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셔틀버스 마지막 하차 지점에 내리신 다음 몽생미셸 수도원 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수도원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꼭대기에서 수도원 투어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한국 오디오 가이드를 빌려서 오디오 가이드를 통한 설명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투어를 했습니다. 꼭대기에 진입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수도원을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다음에는 몽생미셸 안쪽에 시가지를 둘러보거나 또는 성벽 쪽을 둘러보면서 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입구 쪽 모이는 곳에 약속 시간에 모여서 다시 셔틀버스를 탑승하고 나오다가 중간 지점에 하차를 해서 점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우리 투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여 오후에는 파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몽생미셸에서 파리까지는 이동을 쭉 하게 되고 약 5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도착 후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가서 8일째 일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일째는 마지막 파리 시내 투어를 하고 공항으로 가는 날입니다. 9일째 파리 시내 투어 중 남아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투어하고 점심 식사를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 그리고 쇠고기 부르기뇽, 그리고 디저트를 먹었네요.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출국을 하게 되었고요.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정으로 비행시간은 약 11시간 정도 소요돼서 인천에 도착해서 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네룩스, 독일, 프랑스 11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상품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 서유럽을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그래서 안 가봤던 지역을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보고 싶은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날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패키지 상품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으로 자유시간과 함께 여유를 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숙박했던 호텔과 식사했던 식당 주소와 메뉴도 아래 적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호텔 및 식당은 같은 곳이 나올 수도 있고 현지 사정과 예약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인근 또는 주변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분위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네룩스 독일, 프랑스 10일 상품의 경우 이번처럼 독일인 프랑스 아웃일 경우도 있고 프랑스인 독일 아웃인 경우도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겠으나 여행사마다 또는 상품마다 조금씩 관광지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Tony Go TV.